안녕하세요. 고도원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21년째 쓰고 있고 지금은 충주 숲속에 들어와서 깊은 사서옹달샘 명상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고도원 정신 책을 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과 3년에 걸친 코로나 사태가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꽤 오래전부터 걸었는데 그때 윤인숙 작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의 대화를 30시간 넘게 녹취를 한 기록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시간 또 고통의 시간 견뎌내면서 이것을 2번, 3번, 4번 고치고 고쳐서 공들여서 이 책을 내게 됐죠. 책 제목이 고도원 정신인데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 행동,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부제는 절벽에도 길은 있다. 이런 제목 부제를 좀 달았습니다. 제가 6가지를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도원 정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저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또 코로나를 견디는 그 과정까지 고도원 아침 편지 21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이런 힘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누구나 발견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때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6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핵심을 얘기하면 불굴의 정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근래에 꺾이지 않는 힘 이런 말이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그런 거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희망을 갖든 안 갖든 그 결과와 상관없이 불굴의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6가지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20대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시절을 보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조치 구호로 제적이 됐고 쫑난 청년이었고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광화문 거리를 몇 년 동안 걸었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허드렛 일,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온갖 굳은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저를 버티게 한 것은 독서였습니다. 책을 읽는 순간 몰입할 수 있었고 바깥 상황은 나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책을 읽는 그 시간만큼은 나에게 평화로웠고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리고 다시 바깥에 나오면 바깥은 살벌하고 그래서 그 책 읽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삶이었고 그것이 독서 카드로 나오면서 나중에 제 인생을 열어가게 하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도 되고 기자 생활도 하게 되고 대통령 연설문도 쓰는 작가가 되고 했던 것이죠. 젊은 시절의 어려운 경험, 어려운 고통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어떤 면에서는 풍요롭고 더 기회가 많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대적인 결핍을 낳게 되고 도저히 길을 낼 수가 없는 꽉 막힌 사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어. 이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셔라. 지금 당장 호구책이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갈고 닦아라.
말씀드린 것처럼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굳은 정신, 우리의 정신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신력을 갖고 준비하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49의 명상을 알았어요. 49세. 왜 48, 40대, 30대, 20대 때 명상에 대해서 공부해보라. 이렇게 말해준 선배를 만나지 못한 것을 좀 아쉬워합니다. 명상의 핵심은 잠깐 멈춤이고 잠깐 멈춰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길고 깊고 고요하고 가는 호흡. 이걸 제가 49에 알은 겁니다. 49에 알았던 계기가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5년 동안 쓰다가 번아웃돼서 한번 쓰러지고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럴 수가 있네. 했다가 일종의 임사 경험이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듣게 된 거거든요.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마라톤을 하게 되고 명상을 알게 되고 아잔차의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명상의 세계에 뛰어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40대 정말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고 어떤 허리와도 같은 이때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명상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공부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경험이고요. 또 하나는 독서입니다. 경험은 좋았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 희망에 찼던 그 경험보다 말씀드린 고통의 경험, 좌절,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마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경험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좋은 재료가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경험이 직접 경험이잖아요. 내 몸을 거쳐가면서 이제 내 안에 내재된 것이라고 하면 독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잡아채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경험, 그중에서도 고통의 경험, 이것을 극복하는 힘, 여기에 독서. 독서는 좀 인문학적인 다양한 자기 관심 분야뿐만 아니라 별도의 좀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책을 읽어보는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글을 쓰게 하는 원동의 힘이 무언가. 글은 저의 삶입니다, 삶. 초기에는 저의 호구지책이었고 직업이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다 가정주부가 다 밥 짓는 것은 아니지만 밥 짓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게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삶 자체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책 쓰고 하는 것들이 책 쓰고 글 쓰고 특히 독서하고 이런 것은 저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나온 어떤 작은 불꽃 같은 기쁨, 희망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좀 정리한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저를 살린 글이고요. 대통령 연설문을 쓰다가 그것이 너무 막중하고 무겁고 또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글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늘구멍 하나 내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고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읽게 한 것은 제가 오랫동안 읽었던 책의 독서 카드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21년째 계속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 하나씩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보람이 그만큼 큽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에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화승의 현승훈 회장께서 20년 동안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매일 읽었다. 그리고 그것을 카피를 해서 이만큼 쌓아놓은 편지를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전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이것을 공유한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구나. 내가 힘들지만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좋은 마음의 비타민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힘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뭐 여러 타이틀이 있지만 청년 교육가, 청소년 교육가로 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 또 깊은 사서 옹달샘을 운영하면서 여기 오는 많은 청소년들을 보게 되고 이 청소년들에게 누군가 사회적 아버지 또 꿈을 물어주는 할아버지 역할이 필요하다. 그 아이들하고 이제 동고동락하고 뭐 형님 동생 해 가면서 뒹굴다 보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젊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핵심은 어떤 시대적인 소명감을 느끼게 돼요. 이것은 내가 하면 의미가 있겠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나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지만 또 다른 코로나가 올지 모릅니다. 바이러스는 더 진화하게 되는 것이고 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근래에 뭐 이제 지진, 뭐 전쟁이 우리가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견디고 그러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꿈 넘어 꿈이 있습니다. 북성을 가슴에 찍어라. 북성이 찍힌 사람은 길을 잃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 목적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생각, 꿈,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때는 정신력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그런 정신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기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언제 놓쳤는지, 언제 그때 좌절하고 손을 놓아버리고 했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자기의 경험 플러스 다른 사람의 경험,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의 독서를 통해서 그 경험을 더 보완을 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책을 낸 사람의 가장 기쁜 것은 좀 책을 사주시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원 정신, 절벽에도 길은 있다를 많이 읽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